아기 주사라든가 윤곽 주사 그때 유행했었잖아요. 샤넬 주사 지금도 아마 하는 데 있을 거예요. 원장님, 피부 시술들 많잖아요. 좋은 것도 있는데 가끔씩 보면은 효과에 비해서 미비한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들도 요새 똑똑해져서 그런지 호구 안 당하려고 많이 알아보잖아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호구되는 시술 아니면은 좀 완화해서 가격 대비 효과가 미비한 피부과 시술들 같은 것도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한테 이제 맞는 시술을 했을 때는 좋은 시술이 될 거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본인이 했을 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생기거나 하면 안 좋은 시술이 되겠죠. 시술이라고 하면은 크게 기계 시술이 있고 약물로 하는 시술이 있잖아요. 기계 시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 그 다음에 약물 같으면은 대표적으로 보톡스, 필러, 요즘에 많이 하는 콜라겐 부스터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사실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술이 나한테 맞는 시술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우세라 좋다 해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 시술을 했을 때는 PD님 말씀하신 대로 호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울사라 같은 경우는 저도 자주 받는 질문이 있거든요. 저처럼 볼살이 없는 사람은, 피부가 얇은 사람은 하면 안 된다던데 맞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좀 아닌 부분도 있고, 볼살이 없다고 하면 앞볼이랑 옆볼이 나뉜단 말이에요. 앞볼, 옆볼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눈꼬리 기준으로 보이는 전면, 이쪽 부분은 앞볼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깥쪽, 얼굴 옆면이죠. 옆면에서 보이는 부분은 옆볼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옆볼 같은 경우는 주변에 40대 이상 중년분들 보시면 옆볼 페임이라고 하죠. 광대뼈 아래가 이렇게 쏙 들어가 보이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울세라를 했을 때 대표적인 부작용 하나가 그런 옆볼 페임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옆볼이 이미 볼륨이 부족한데 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시술자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술자가 디자인을 잘 해서 페임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강도라든지 깊이를 조절을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 옆볼이 패이는 이유가, 노화로 인해서 패이는 거는 옆볼 부분에 있는 지방층, 연부 조직이 좀 줄어들면서 지방이 밑으로 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올려주면은 그게 회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옆볼보다는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옆볼이 패였다고 해서 울세라를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그런 거를 모르고 경험이 부족하시거나 미숙하신 분께 받게 되면은 이게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호구가 되겠죠. 절대적인 건 없다. 나한테 맞는 시술을 경험이 있고 숙련되고 이런 의사분께 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토닝 같은 경우는, 토닝이라고 하는 게 그 뜻이 얼굴에 톤을 밝게 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도 조금 어폐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피부 색깔을 밝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후천적으로 생긴, 나는 예전에 얼굴이 환했는데 요즘 보니까 얼굴이 좀 칙칙하고 어두워 보인다. 보통 그러면 얼굴에 다양한 색소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색소들을 치료함으로써 다시 얼굴을 밝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색소를 잘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많은 레이저나 이런 것들도 잘 선택을 해서, 레이저도 생각보다 되게 치료 방법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종류도 많고 선생님들마다 쓰는 강도도 다 다르고 파장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께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얼굴이 좀 칙칙한 것 같아, 토닝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주근깨다, 지루각화증이다, 검버섯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토닝해도 백날 해도 안 없어지거든요. 토닝으로 안 없어져요. 그거는 거기 많은 레이저를 받아야지 그런 색소들이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레이저 토닝이라고 흔히 말은 하지만 병원에서 실제로 같은 레이저 토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비도 다르고 파장도 다르고 샷 수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술하는 사람, 의사 선생님의 역량에 달린 거라 볼 수 있죠. 환자분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시커머면은 김인가?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오타 모방 같은 그런 진피성 색소 병변인지, 아니면은 표피에 있는 주근깨 같은 그런 병변인지, 점인지, 뭐 그런 거를 진단을 잘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레이저를 잘 선택을 해서 그 환자분 피부 상태나 타입에 맞게끔 잘 치료를 할 수 있는 데서 받는 게 중요한 거고, 토닝을 한다고 호구가 되는 건 아니죠. 좋은 병원을 선택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좋은 의사를 못 만나면 뭘 해도 호구가 되는 거겠죠.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예시는 확 이해됐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주근깨나 검버섯은 백날 토닝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주근깨 같은 경우는 IPL이라든지 피코 레이저 중에서는 532 파장, 짧은 파장으로 표피성 병변을 치료하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한두 번에 다 깔끔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토닝이라는 거는 치료 횟수가 보통 10번, 20번, 많으면 30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고 토닝을 아무리 20번, 30번 해도 그 주근깨 안 지워져요. 시간 낭비만 하고 돈만 날리고.
그럼 원장님, 리프팅 레이저는 어떨 때 호구가 되는 거예요? 리프팅 레이저라고 하면 흔히 울세라나 네. 그 써마지 같은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 레이저가 아니거든요. 레이저는 빛을 쏘는 거고, 울세라 같은 경우는 초음파, 써마지 같은 경우는 고주파. 일종의 전기죠, 전기. 울세라 같으면은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리프팅이다. 이 말도 사실 좀 어려운데, 리프팅이라고 하면 처진 거를 올려준다. 당긴다. 네. 어디를 올려주냐? 주로 울세라 같은 이제 초음파 장비들이 효과가 좋은 부분이 하관 쪽이에요. 심부볼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면 이중턱. 이것도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써마지 같은 경우는 타이트닝이라고 해요. 리프팅과 타이트닝. 두 개가 살짝 다르거든요. 리프팅은 처진 걸 올려주는 거고, 타이트닝은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거. 써마지 같은 고주파는 피부 전체적으로 열 자극을 줌으로써 겉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장님. 브랜드만 보고 리프팅 하게 되면은 효과 제대로 못 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유명세에 가는 게 있잖아요. 아기 주사라든가 엄청 유명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술들이 원체 많고 다양한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거는 본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윤곽주사 그때 유행했었잖아요. 네. 윤곽주사라는 게 사실은 병원마다 쓰는 게 다 달라요. 보톡스다, 레쥬란이다 이런 것처럼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이름이 아니고 각 병원마다 약물을 조합을 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윤곽주사의 효과가 다 다르죠. 공통적으로 이 주사들의 효과는 지방 조직을 축소시킴으로써 이중턱이라든지 턱선 같은 이런 부분의 라인을 정리해주는 치료인데 대부분 다 일시적이죠. 저는 썩 좋아하진 않아요. 샤넬 주사 막 이런 거 엄청 유행하잖아요. 샤넬 주사 지금도 아마 하는 데 있을 거예요. 근데 샤넬 주사가 외국 건데 피부 재생 목적으로 주사를 하는 건데 이거 주사로 허가가 안 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식약처에서 주사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검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데인데 안 난 이유가 있겠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빈도가 너무 높다든지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런 시술 안 하죠, 아예. 엑소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엑소점 같은 경우도 용도에 맞게 잘 쓰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게 주사제로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피내로 이제 주사를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긴 부작용을 본인이 다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 효과가 좋다고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논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조금 과장할 수도 있고 부작용을 좀 축소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후구가 된다. 여러 가지 시술들이 요즘 너무 많고 병원에서 행해지는 시술들이나 치료들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식약처의 허가가 났냐 안 났냐 정말 중요한 거하고 되게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네. 유튜브 말은 제가 봤을 때 틀린 말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단 말이에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거르기 힘들단 말이에요. 언변이 좋고 하시면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무슨 주사를 개발을 했어. 얼굴에 했던 주름이 다 없어져. 설명을 하면서 잘된 사람 하나 사진 딱 보여주면은 와 나도 하고 싶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효과가 없는 사람이 90명이고 부작용이 난 사람이 10명이고 그 사실을 알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 불리한 거 다 숨긴단 말이에요. 과장된 게 아니라 솔직하게 느낀 후기 같은 걸 보는 것도 참고가 될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약물이나 치료가 허가가 난 거다 안 난 거다.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보통 다 적혀 있어요. 허가 번호가 다 나와 있거든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